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930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각 24일 자정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이스라엘과 이란 양국 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이 전격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6시간 후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작전을 마무리하는 시점부터 휴전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글을 올린 시점을 따져보면 미 동부 시각 24일 0시를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또 이란이 먼저 12시간, 이후 이스라엘이 12시간 휴전하면서 24시간 후에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 기간 상대방은 평화롭고 존중받는 상태를 유지할 거라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전쟁을 종결시킨 끈기와 용기, 지혜를 축하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제안하고 카타르가 중재했습니다. 휴전 제안은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에 미사일 보복 공격을 한 직후에 이루어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카타르 총리가 이란 당국자에게 전화를 해 미국이 제안한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이 전화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국왕에게 전화해 이스라엘이 휴전에 동의했다며 이란도 휴전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한 직후 이루어졌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란 고위 당국자도 이란이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 일부 지역에 대피 경고를 발령하며 작전 수행을 예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란의 공격이 멈추면 휴전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카타르 등 중동 내 미군 시설을 공격한 이란은 사전에 미국과 카타르의 공격 계획을 알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하지만 대부분 요격당합니다. 현지 시각 23일 오후 이란이 카타르 미군 기지를 향해 미사일 14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이 이란 핵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와 같은 숫자입니다. 이란이 밝힌 작전명은 승리의 전령. 최고 국가안보회의가 지시하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실행했습니다.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노골적인 군사 침략에 따른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در عملیات بشارت فتح پایگاه تروریستی آمریکا در العدید قطر را AP통신 등은 미군 주둔 이라크 기지를 향해서도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에 대응했을 뿐이라며 긴장 악화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카타르 영공을 침범한 이번 공격에 주변 아랍국들은 형제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미국인이나 미군 시설에 피해를 주지 못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밝혔습니다. 이란이 발사한 14발의 미사일 중 13발이 요격됐고 나머지 한 발은 위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향해 그냥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란이 외교 채널을 통해 이번 공격을 사전에 알렸다며 이란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이 지역에서 평화와 조화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란은 카타르 미군 기지를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사전에 미국과 카타르에 알렸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 전 촬영된 공군기지 위성 영상을 보면 기지 내 항공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미국이 미리 통보받고 항공기를 모두 옮겼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에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첫 장관 인선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한꺼번에 지명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 활동을 해온 민주당 5선 안규백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최종 임명되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합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풍부한 경험이 강점인데 지난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통일부 조직의 역할과 기능이 회복될지 관심입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다자외교와 통상의 잔뼈가 굵은 조현 전 주 UN 대표부 대사를 발탁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현직 철도기관사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배경훈 LG AI 연구원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국내 벤처 1세대로 꼽히는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를 발탁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농림축산식품장관에는 송미령 현 장관을 유임시켰고 국가보훈장관에는 보수진영 출신 권오을 전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등에는 현역 의원들이 발탁됐습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송미령 현 농림부 장관은 유임됐습니다.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입니다. 송 장관은 분골 쇄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운 지금 상태인데요. 책임감이 상당히 무겁게,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게 여겨집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3선 전재수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부산 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의원으로 대선 당시 북극 항로 개척 추진위원장 등 해양 공약을 맡았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등을 거친 민주당 재선 강선우 의원이, 환경부 장관은 서울 노원구청장 출신의 민주당 3선 김성환 의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국민추천제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달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는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 윤창열 LG 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열립니다. 김 후보자의 각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수사 대상이라는 야당과 국정 발목 잡기라는 여당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남은 의혹과 쟁점은 무엇인지 서지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이 집의 소유자였던 김민석 후보자의 어머니는 2019년 3월 지역 건설업자 이모 씨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2억 원,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뒤 김 후보자의 현 배우자가 2억 5천만 원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했고 이듬해엔 다시 배우자의 어머니가 2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3차례 가족과 지인 간 계약이 이뤄졌지만 계약서나 자금 흐름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건설업자 이 씨가 무상증여나 우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김 후보자가 운영했던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임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씨의 건설업체는 김 후보자 지역군의 재건축 사업과 분양도 맡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에 김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도 검증대에 올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누락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실한 자료 제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출판 기념회의 회계 처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발의하며 김 후보자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각종 스폰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수사를 받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 헐뜯기, 무분별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의 김 후보자 수사 착수 움직임에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방해하는 어떠한 망동도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추가 해명을 하지 않았고 공식 일정 없이 청문회 준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과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원내수석 회동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해 재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첫 출석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신문에도 내란 특검보가 출석했는데 구속심사는 변호인 측의 거센 반발 끝에 결국 연기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8차 공판이 열린 법원 재판정 검사석에 박억수 특검보가 착석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대응한 첫 재판입니다. 내란 특검이 사건 넘겨받고 출석하는 첫 재판인데 입장 있으실까요? 경찰 직접 출석하는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가겠다며 구속된 피고인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아 재판을 더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 주장하며 특검의 재판 진행에 반발했습니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는 내용이라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구속이 연장될 위기에 놓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신문에도 내란 특검의 김영수 특검보가 출석했습니다. 당사자가 빠진 채 진행된 구속신문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고 구속신문부터 지정하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런 반발에 재판부는 결국 구속신문을 구속만기 석방 하루 전인 25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재판 지연 목적이 명백한 김 전 장관 측의 기피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란 혐의 주요 관계자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속속 임박한 가운데 군검찰은 여인영, 문상호 전 사령관을 각각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죄 등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소비 심리가 석 달 연속 개선되며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108.7로 전월보다 6.9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지난 4월부터 석 달 연속 올랐고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또 2차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107로 16포인트 급등하며 앞으로 경기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대규모 유심정보 해킹 사태로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유심 물량 확보와 예약 시스템 안정화로 행정지도 목적이 충족됐다며 지난달 1일 내린 신규 영업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이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개량 국악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세 기관은 앞으로 국립국악원 악기연구소가 보유한 국악기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개량 국악기 연주와 시연, 보급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은 국악 대중화를 위해 국악기 연구와 실현 등 기관별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중동 지정학적 우려가 크게 줄어들자 국내 증시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반등하며 2% 넘게 상승 중이고 코스닥도 1%대 상승 중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68.2포인트 상승한 3082.67에 코스닥은 12.07포인트 오른 796.8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국과 이란 양측의 확전 자제의 무게가 실리고 7월 금리 인하가 거론되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를, 외국인과 기관은 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역대 신고가를, 삼성전자는 6만 원을 돌파하는 등 강세 속에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 흐름 좋습니다.
삼성생명과 키움증권, LS일렉트릭 52주 신고가 기록을, 항공과 건설기계 관련주 강세를 보이는 반면 LRG 넥스원 등 방산주, 해운과 정유주 부진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이젠 R&M과 펩트론 급등이 눈에 띕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67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장거리 여행이 많은 중국에서는 기차를 이용한 자가용 탁송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중국 철도공사 우헌지사의 차고지, 차들이 줄지어 열차에 실리고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객들의 자가용이 판매용 신차와 함께 실려 신장, 윈난, 쓰촨 등지로 향할 예정입니다. 我们这个车啊是客户公司通过自主研发的，专门为这个商品车运输量身打造的 JSQ 型双层运输车，每节车厢呢可以容纳7到14台。 장거리 운전이 부담스러운 여행객들을 위해 중국 철도공사가 선보인 서비스입니다. 앱을 통해 신청하면 방문해 차를 수거해가고 목적지에서도 숙소까지 차를 가져다 주는데 전 일정이 열흘 정도 걸립니다. 我下单第二天就把车取走了，再过了一天这个车就装车起运了，还是蛮快的。 이 서비스는 차량 규격, 차 안에 실을 수 있는 물품의 무게 등에 제한이 있지만 장거리 자가용 여행객이 늘면서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의 한 고등학교에 이색 동아리가 있습니다. 바로 청소 동아리인데요. 어떤 이유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소개합니다. 작업복을 입은 학생들이 청소 도구를 들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모두 18년 전통의 청소 동아리 소속들입니다. 청소 업체의 지도로 전문 장비도 능숙하게 다루고 고참이 자신의 청소 요령을 후배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들이 처음부터 청소를 좋아했던 건 아닙니다. 다른 동아리와 달리 주 2회만 하면 된다는 점이나 취업에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 시작했지만 어느새 청소의 즐거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소 동아리는 전국 고등학생 쓰레기 줍기 대회에서도 3차례 우승하며 열정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청소 동아리에서 활동한 졸업생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아예 청소 회사에 취업해 청소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나오는 70대 여성 뒤로 턱수염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더니 여성에게 현금을 떨어뜨렸다며 건넵니다. 여성이 고마워하며 지갑에 현금을 넣는 순간 남성은 여성의 지갑에서 카드를 빼냅니다. 몇 분 후에 훔친 카드로 현금 수천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파악해둔 뒤였습니다. Usually they would target big box grocery stores. They would stand behind the victim in line as the victim was punching their PIN number into the little terminal. They would watch them punch their PIN number in. 경찰은 감시 카메라에 포착된 루마니아 출신의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알고 보니 모자와 턱수염이라는 외모에 비슷한 방식으로 플로리다와 텍사스주 등에서 사기를 치는 조직의 일당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여성 공범은 도주해 플로리다 전역으로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경찰은 노인들에게 마트에서 현금을 건네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뽕나무가 자라기에 이상적인 환경인 알바니아 북부의 자드리마. 무려 1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전통의 실크 제조업을 이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일일이 사람 손을 거치는 옛 방식 그대로의 실크 생산 방식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Tu në Zadrim ka një shprehje që thuhet që rritja e krimit mundafshit kërkon aq për kushtim dhe dashuri sa rritja e një fëmie. Prandaj themi që është një proces shumë delikat. 누에고치에서 실로, 실에서 천을 짜는 단계로 이어지는 모든 생산 단계를 능숙하게 다루는데 고도의 기술과 인내심, 열정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때 공산 정권을 거치며 전문 작업장들이 사라지면서 알바니아 전통 실크 산업은 사라질 위기를 겪기도 했는데요. 오랜 노하우를 전수해온 지역 여성들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Të punësh në të zgjash është art dhe dashuri. Edhe është shumë e vlefshme, është një
이곳 실크 제품의 높은 품질로 영화계와 유명인들의 구매 요청이 늘면서 최근엔 주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회원국의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는 강도 높은 합의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은 해외 주둔 미군의 전면 조정을 예고했습니다. 파리 이화진 특파원입니다. 올해 나토 정상회의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립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정세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회원국들은 국내 총생산 GDP의 5%를 국방에 쓰자는 역사적 합의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The Defense Investment Plan that allies will agree in The Hague introduces a new baseline, 5% of GDP to be invested in defense. This is a quantum leap that is ambitious, historic, and fundamental to securing our future. 다만 막판 제동을 건 스페인은 5% 목표에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GDP의 5%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주요국의 국방비에 불만을 제기하며 줄곧 요구해온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이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 나토 차원에서 미국을 달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주 나토 미국 대사는 나토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미군 조정 작업을 이르면 늦 여름이나 가을 안에 마무리할 것이라며 동맹에 방어 공백이 없도록 질서 있는 재배치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영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만나 군사 장비 공동 생산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Additional decision of co-production, and I think it will be very strong and will strengthen both nations. 또한 나토는 인도태평양 4개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해서도 국방비 단기 증액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혀 우리나라도 국방비 인상이 가시화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의대 증원 이후 현장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고아름 기자입니다. 4월 기한까지 돌아오지 않아 유급과 학사 경고가 확정된 의대생은 8,300여 명, 전체의 40%에 이릅니다. 학기 말이 되며 관련 행정 처리가 본격화되자 단일 대우였던 의대생들 사이 복귀 의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에 막 급격하게 변할 것처럼 얘기했는데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애들이 다들 임계점을 넘은 거죠.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복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일부 전공의 의대생들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며 복귀 방법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이들의 복귀를 위해 길을 터주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사 인력 수급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7월부터라도 빨리 다시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하고 의대생들은 복귀를 위해 유급 처리 철회와 계절학기 개설, 전공의들은 전공의 추가 모집 등을 요구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들만을 위한 기회 제공은 특혜라며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 복지부 역시 기존 특례를 열어줄 만큼 열어줬다며 전공의들의 요구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환자단체는 국민 피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책무에 대한 태도 전환 없이 돌아오겠다는 그런 복귀 의사는 환자나 국민들은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단 전공의단체 비대위원장은 정부든 여야든 입장 변화가 거의 없다며 아직 돌아갈 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 공유를 미끼로 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울시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이달에만 관련 피해 58건이 접수됐고 최근 6개월간 누적 피해는 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피해 플랫폼은 쉐어.js와 세이브쉐어 등으로 1년 이용권을 미리 결제하게 한 뒤 서비스가 중단되고 연락이 끊기는 수법이 반복됐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해외 가족요금제에 가입한 뒤 국내 소비자를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해 계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유튜브 이용 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일이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됩니다. 최전선 못지않게 전쟁 중 사투를 벌인 곳이 또 있는데요.
바로 부상병들을 살리기 위한 이동식 외과 병원입니다. 재조명되고 있는 전장의 숨은 이야기들을 노태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군 62만여 명, 민간인 249만 명. 6.25 전쟁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연속이었습니다. 방탄조끼 틈새로 파고든 총알. 올해 97의 이병문 씨도 그날 그 전장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총 맞은 자리는 여기 들어간 자리 있죠? 여기 원폭하게 들어갔잖아요. 여기하고 두 군데. 이 씨를 살린 건 다름 아닌 헬기. 헬리콥터 실릴 때도 기억나세요? 그가 이 복부를 다쳤으니까 그게 이제 심해니까 헬리콥터로 다 수송을 한 거예요. 전투와 화물용으로 쓰던 헬기가 처음 의료용으로 투입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쟁에서 도입된 의료 헬기는 반년 만에 부상병 2천여 명을 후송했습니다. 야전병원, 즉 이동식 외과병원은 또 다른 구세주였습니다. 부상병 치료를 위해 최전선에서 3km 안에 세워졌고 How much I personally did, I don't know. We'd shift around a little bit and get a little bit of sleep, but then stay operating, and we operated. 혈관외과, 인공신장 등 당시 첨단 의료기술이 총동원돼 꺼져가는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And also the lung, but you can be sure now.